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근로장학생 김예찬입니다. 오늘은 도서관 소개 영상 차 근로장학생들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로장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책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릴 책은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게 된 계기는 친구가 저한테 이 책이 굉장히 심오하고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읽자마자 친구가 장난쳤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사실 생각할 거리가 많다고 하거나 심오하거나 이런 책은 아니고요. 그냥 굉장히 가볍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했냐면요. 아니 진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고? 이거 맞아?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할 정도로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 책은 원래 책이라는 게 재미가 있고 황당하면은 짜임새가 있기가 쉽지 않은데 이 책은 짜임새까지 있어서 꼭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콕 중이신 여러분들 굉장히 우울한 나날이 많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재미 찾으시고 즐겁게 이제 재개강을 하게 되면 도서관을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근로장학생 임영찬입니다. 제가 추천드릴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인데요. 이 책은 제가 책을 다 완전히 읽고 나서도 여운이 계속 남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지며 쉽게 책을 덮지 못하는 경험을 오랜만에 한 것 같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하면 일본 추리 소설가로 유명한 것은 익히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작가가 쓴 책을 처음으로 맛본 작품은 용의자 X의 헌신인데요. 여느 추리 소설과 다르지 않게 스릴러, 범죄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주인공들의 심리를 치밀하고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기존에 있었던 부류들의 작품을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나미야 잡화점이란 장소와 한강원 출신의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이 소설 속에서 잡화점이란 장소를 두고 과거, 현재의 시대들을 오가면서 사람들마다의 오래된 추억을 꺼내는 마냥 따뜻하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인물들의 관계나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일들이 사슬처럼 연계되어 있어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그만의 서사로 이야기를 잘 풀어냅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근로장학생 윤주홍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이 달만큼 큰 미소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만 들으면 그냥 가슴 따뜻한 누군가 얘기일 거라 생각이 들지만 이 책은 장애아동에 관한 얘기로서 실화를 바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평소 장애아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 읽어봤을 책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마 저와 같이 장애아동에 관한 얘기인지 모르고 우연히 접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되었음에도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장애 아동에 관해 가지고 있던 많은 편견들을 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장애 아동이 몸담게 되는 곳곳의 기관이나 사회, 심지어 학교 교사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편견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소망을 놓아버린 상황에도 거기 굴하지 않고 도전할 때 이런 사회의 시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혹시 삶이 지쳐서 희망이 없거나 마음이 메말라 따뜻함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제목처럼 달만큼 큰 따뜻함과 희망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장학생 최한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스미노 요루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책의 제목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이 일본 소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우리들 중 대다수는 무난하고 뻔한 일상을 무심코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책을 읽음으로써 누군가에게는 그 일상이 소중하고 간절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또 그와 함께 일본의 정서가 묻어나는 각종 요소들과 소설 속 장치들은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고 주인공들의 심리적 변화를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인공 사쿠라가 시한부라는 상황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소설 동반부의 예측할 수 없는 결말은 독자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 찾아와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빌려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요즘 당신의 집콕 독서를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이 응원합니다.